안녕하십니까. 휴게소 이용률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서재혁이라고 합니다. 이번 분석은 방문 동기 및 주안점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를 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전국 각지의 이른바 맛집 휴게소에 대해 정리된 포스트입니다. 다음은 전국 휴게소 중 이용 만족도 상위 5위, 2020년 기준 매출 1, 2위를 기록한 좌측의 행담도 휴게소와 우측의 덕평 휴게소입니다. 보시다시피 맛집에 대한 열풍은 일반 음식점이 아닌 휴게소까지 퍼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선정한 금산 인삼랜드 휴게소의 인삼갈비탕과 오수 휴게소의 임실치즈 철판볶음밥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해당 원인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 휴게소입니다. 낙동강 휴게소로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 존재하는 총 4개의 휴게소 중 영천 방향 첫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해당 휴게소는 2012년 6월 도계 휴게소로 가칭되어 착공 2017년 3월 27일에 완공, 이후 명칭을 낙동강 휴게소로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17년 6월 30일 상주 영천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영업을 개시하였고, 특이하게도 전국 5개소만 운영 중인 환승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종합안내소와 푸드코트, 편의점, 베이비케어실, 주유소, 화장실의 편의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푸드코트는 한식, 우동, 라면, 양식, 퓨전 코너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유소는 SK에너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설립 배경입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는 울산, 포항, 경주 등 영남 동해안 도시들을 최대한 거리로 주파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다시피 짧은 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이용자가 늘어났고, 고속버스 회사들도 이곳을 환승터미널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특성으로 여타 일반 휴게소보다 유동인구가 많고, 또 대기하는 인원들도 많아 시설을 이용할 유인이 큽니다. 반면 휴게소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오랜 기간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선행 연구를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는 위생을 주요 변수로 잡은 연구이고, 두 번째는 동기에 따른 한식 이용 실태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는 평소에 사람들이 주안점을 가지는 요소를 총 4개, 즉 위생, 홍보, 가격, 기타 변수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음식점 이용자 수를 파악해보고자 했습니다. 또 방문 동기와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해서 파악해보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입니다. 주안점에 따라 이용률과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여타 일반 음식점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기에 다소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방을 자세히 볼 기회도 없으며 환경으로 인해 위생에 대해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소 내에서는 소위 길거리 음식이라고 부르는 간식들 역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을 통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방문 동기에 따라 이용률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가설에서는 예컨대 고속버스 이용객과 그렇지 않은 집단들, 가족 간의 방문 혹은 친구들 간의 방문 등 목적을 세분화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설에 대한 검증을 위해 방문 동기를 세분화하였습니다. 기분 전환, 휴식, 친목, 지역 문화 경험, 새로운 만남, 업무, 지방의 특색, 끼니, 세차 및 주유, 총 9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 외에도 연령 및 성별에 대한 차이 여부, 주안점에 대한 차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 52개의 응답을 기록했고 분석은 자모비를 통한 선형 회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방문 동기는 총 4가지로 세분화되었습니다. 휴식, 기분 전환, 끼니, 주변 권유가 그것입니다. 해당 동기에 따라 주안점은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아래 결과들은 각 요소들의 절대적인 표본이 부족해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성입니다. R 스퀘어 값이 0.619로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메뉴의 브랜드와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 메뉴의 품평회 개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리성을 중요 가치로 둔 사람들은 R 스퀘어 값이 0.522, 그리고 메뉴의 브랜드와 추가 메뉴 신설, 제휴 카드 제도 도입 등 여러 방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성입니다. 평소 경제성을 중요 가치로 둔 사람들은 음식이 가격에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하고 다양한 소스류가 구비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타 가격 부문들이 크게 설명이 되지 못한 것은 주요 응답자가 20대 학생이기 때문에 제휴카드 제도 등 기타 할인 제도들은 크게 와닿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호성은 0.555, 브랜드화를 가장 높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건강성은 0.591, 음식의 가격, 메뉴의 브랜드화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제철의 식자재 이용 역시 높은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위생성의 경우 R 스퀘어 값이 0.671로 위생, 메뉴의 브랜드화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독창성은 0.5의 R 스퀘어 값을 가지고 다양한 소스류, 메뉴의 브랜드화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성은 R 스퀘어 값이 0.275로 주안점이 너무 낮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결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고객들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보기 위해 소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대략 3,000개의 데이터 중 의미 있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포스터에서 음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지속된다면 점점 이용객은 줄어들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해당 휴게소는 동일 노선상 4개의 휴게소가 있어 경쟁자가 다소 많고, 게다가 해당 휴게소는 환승센터를 운영해 더 좋은 출발선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합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만약 전용 SNS 채널 개설 혹은 유튜브를 통한 채널 개설을 통해 각 메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주시는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이후 2022년 9월 기준으로 구독자 27.3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인구가 20.9만 명을 감안하면 공식 유튜브 계정 구독자 수가 시민 수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SNS 소셜 데이터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으로 대상 휴게소에 자리 잡은 밴딩 머신이 하나의 랜드마크로서 자리 잡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MZ세대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졸음을 깨우기 위해 설치된 높은 위치의 자판기는 일부 MZ세대들에게 해당 휴게소를 방문 후 인증샷을 남기는 곳으로 각인되었습니다. MZ세대의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유튜브 혹은 SNS 채널 개설, 홍보를 하게 된다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분석 과정에서 응답자의 수가 충분히 많지 않아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또한 표본 선정 과정에서도 응답자가 대부분 20대임을 감안했을 때 전체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분석에 도움이 되는 방향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